이런 부분이 계속 심화되게 되면 정신분열증 환자가 되죠. 자기 파괴적인 욕구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당시 사회는 성 자체를 굉장히 억압했던 때였는데 종종 빠져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술과 여자죠. 그 다음에는 외부를 향해서 이제 공격하고 파괴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스입니다. 가끔 너무나 과하게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죠. 또 너무나 과하게 성관계를 갖기도 하고 어젯밤을 새워서 게임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볼 때 단순하게 건강을 망치는 행위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심층적으로 밑바닥에 있는 원인을 제대로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세상 사는 것에 지쳐서 몸과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남자들이 종종 빠져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술과 여자죠. 적당한 어떤 통제할 수 있는 향락이 아니라 술, 그리고 완전히 섹스에 탐닉해서 자기 파괴적인 욕구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어떤 강한 열망을 갖고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프로이드는 마음을 움직이는 주된 에너지를 성욕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라틴어에서 이제 욕망을 뜻하는 단어인 리비도, 그 리비도라는 것을 갖고 와서 성욕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했어요. 우리는 살면서 음식을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하죠. 그런 본능이 배고픔을 만드는 것처럼 생물학적 욕구인 이 성욕이 인간 정신활동의 근원적인 심으로 작용한다고 프로이드는 믿은 겁니다.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프로이드는 환자들이 보통 상류층 여성들이었고 그들을 진료할 때 보면 그 여성들이 대부분 히스테리, 노이로제 환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성 자체를 굉장히 억압했던 때였는데 여성들한테 성행위란 오직 임신을 위해서만 허용된 행위였고 쾌락을 추구하거나 하는 여성들을 죄악시하면서 정신병자로 여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히스테리 환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그 원인을 지나치게 억압된 성욕에서 찾은 겁니다. 성욕을 드러내면 안 되는 같은 상황일지라도 히스테리 환자가 되지 않은 여성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 성적 욕구를 성행위에만 사용한 게 아니라 창조적인 정신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다고 본 겁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이 이룩한 문명, 그리고 진보, 예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리비도를 잘 승화시킨 결과로 가능했다고 생각한 거죠. 프로이드를 찾아왔던 그 히스테리를 가진 그 수많은 여성들은 단지 성행위에 굶주려 있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사랑의 결핍을 갖고 있었던 거죠. 프로이드는 60살 정도 때 1차 세계대전을 겪었어요. 그 전쟁 이후에 그의 이론이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프로이드는 성욕뿐만 아니라 죽음의 욕구가 인간의 정신의 근본적인 에너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인간이 죽음을 열망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생물이 그 무생물로부터 생겨났고 그래서 무생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죽음의 욕구를 갖고 있다라고 무의식에 그런 게 있다라고 본 겁니다. 죽음의 욕구는 먼저 처음엔 내부를 향해서 자신을 파괴하려고 작동하지만 그 다음에는 외부를 향해서 이제 공격하고 파괴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런 것이 전쟁이죠. 프로이드는 그리스 신화 속의 그 죽음의 신 타나토스라는 말을 빌려서 죽음의 욕구를 표현했습니다. 가끔 보면 뉴스에 나오죠. 우리 사회 속의 유명 연예인, 인기 연예인이 프로포폴을 복용해서 이제 검찰에 출두하는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이 프로이드의 이론을 좀 이해하면 이해가 쉽겠죠. 프로포폴은 체내로 들어오게 되면 의식을 잃어버리는 건데 그리고 다시 깨어나긴 하겠지만 이런 약물을 쓰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연예인이 아마 끊임없는 긴장의 연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죽음에 대한 욕구를 조금이라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프로포폴 약물을 투여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프로이드의 말처럼 우리의 본성에는 성욕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 존재를 이제 사라지게 하려는 죽음에 대한 열망이 계속 꿈틀거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과도한 폭음, 과한 섹스 이런 걸 계속하는 행위는 프로이드가 말한 그 리비도와 타나토스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행위이면서 인간의 욕망의 근원인 그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죠. 감당할 수 없는 현실, 그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의 의식 세계를 버려버리고 스스로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 심화되게 되면 정신분열증 환자가 되죠. 정신분열은 더 이상 자아와 의식이 기능하지 못하고 완전히 현실을 포기한 상태로 무의식에 계속 머물려고 하는
그런 정신장애라고 보면 됩니다. 프로이드의 말년에 아인슈타인이 그 프로이드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아인슈타인이 프로이드한테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은 인간을 자기 파멸로 이끄는 그 자기 파괴적 행동을 피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없는지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프로이드의 답변은 이러했어요. 인간의 본성인 리비도는 살아보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타나토스는 파괴적 본능으로 인간이 무생물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욕구를 갖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음의 욕구를 중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리비도에서 만들어지는 인간과 인간 그 사이에서 생성되는 사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죽음의 욕구에 너무나 충실해서 자기 파괴적인 행위에 빠져있는 사람은 사랑의 결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 사랑의 결핍은 인간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라 할 수 있죠. 그 채워지지 않는 사랑의 욕구 그 밑에는 숨겨진 사랑의 상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그 상처는 또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사랑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의 몸을 간절히 원하는 섹스에 몰두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친밀감을 바탕으로 한 그런 사랑이 아니고 일방적이고 충동적인 그런 좀 저급한 섹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사랑의 결핍은 그 어떤 것으로 보충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린 채 돈이나 명예, 권력 이런 걸 계속 끝없이 갈구하게 되는 거죠. 또한 또 사랑의 결핍을 결혼해서 배우자로부터 채우려고 집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 또 그렇지만 배우자한테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죠. 배우자의 사랑을 너무나 간절히 열망할수록 부담감도 심해지기 때문에 배우자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고, 또 배우자한테 애걸복걸하고 사랑을 달라고 협박을 하거나 아주 과한 헌신을 할지라도 여전히 그 갈증이 본질적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랑에 상처받은 사람들은 이런 모든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 죽음에 아주 더 남들보다 강하게 끌리는 거죠. 프로이드는 결국 사랑으로부터 회복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니까 이걸 사랑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고 했죠. 여러분, 자신이 부족하다고 좀 생각이 되고 느껴질지라도 진심으로 자신을 제대로 먼저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항상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